자, 50억 클럽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키워드 뒤에 벽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럼 벽이 쳐 있으면 이게 간단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박영수 전 특검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정수가 이런 걸 뽑겠다고 처음에는 공고를 냈는데 법원 판단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죠. 박영수 네가 인간이야! 너 인간이야! 박영수 인간이야! 자, 혐의 여부를 일단 다 떠나서 특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던 국정농단 사건을 그 수사, 지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 모습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저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어떻게 보면 야심차게 했거든요. 근데요,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안 받아줬어요. 이유를 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기각 사유가 설명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이거는 검찰이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이거 설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법원의 판단 아래쪽에 있습니다. 빨간 바탕으로 돼 있죠. 사실적, 법률적 측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기에 이거 모르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잘 모르겠다 지금. 검찰은 주장하는데 뭔가 얘기하는데 이거 뭔가 좀 다퉈봐야 될 것 같은데요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고 해요. 자, 오늘 김광산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그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럼 이거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이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제 저 내용을 명확하게 얘기하면 예. 사실 유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 사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방송에 나와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의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이 정치와이드에서도 이 이슈를 몇 번 다뤘는데 그때마다 나오셨던 법률 전문가분들은 아 이건 영장 나올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있었는데 뭐 200억, 50억, 예. 뭐 11억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고 심각한 거고.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이제 증거 인멸. 오. 그러니까 뭐 PC랄지 이런 거 폐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휴대폰 부셔서 내고 예. 그다음에 서류 폐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영장 발부하기에 딱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지금 법원에서는 법률적 사실의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박영수 전 특검의 방어권을 보장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구속의 상당성이 없다고 기각을 했는데 예.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설치한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설치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 직무의 해당성 여부예요. 오. 당시에 우리은행을 이제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는 데 있어서 예.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가법상 수재가 해당이 되려고 하면 예.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아야 하거든요. 오. 그런데 우리은행 과연 이사회 의장이 임직원이라 볼 수 있느냐 문제하고 그다음에 대장동 컨소시엄과 관여를 했는데 이게 과연 설사 금융기관 임직원을 본다 하더라도 예. 직무와 관련성이 있느냐. 오. 근데 직무와 관련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예. 유죄가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냥 개인적으로 받기로 약속한 그렇죠.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제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재판부에서 가장 확신하는 것은 예. 이게 과연 직무와 관련성이 있느냐. 이거 법률적으로 좀 생각해 볼 문제다.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검찰은 뭐 한 겁니까, 여태? 근데 검찰은 이거 우리 은행 이사회 의장이니까 예. 황목련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이제 검찰은 판단을 하고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너무 쉽게 판단을 한 겁니까, 그 상황? 아니 고심을 많이 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실적인 다툼에 있어서는 예. 금품을 실제로 수수했는가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금품 제공하는 것이 약속이 돼 있느냐. 예. 그것도 사실은 사실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소명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구체적으로 김만배 씨랄지 남욱 변호사 또 관계된 사람들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뭐 녹취도 있고 진술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사실관계는 좀 명확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영장 전담부에서 이런 내용을 기재하면서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나? 이제 그런 이제 약간 뭐 갸우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다음은 검찰의 반응이 나왔죠. 바로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단 딱 보니까 검찰은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청탁 대가로 금품받고 약속한 점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법원 기각 사유 납득하기 어렵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 이 정도면 다시 하겠다는 뭔가 의지를 밝힌 것 같은데 이미 1차는 그냥 끝나버렸어요. 불발됐습니다. 현근택 네.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사기도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사항을 보고요. 떠올리는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곽상도 50억 클럽의 또 멤버로 꼽히잖아요. 네. 여기는 아예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지금 1심이지만. 그리고 이번에 박영수 전 특검 구속 실패. 사실 이번 사안을 놓고 검찰이 그동안 이거 수사 뒷부로 한 거냐는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부실 수사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면 구속영장 원래 많은 경우에 저도 제가 법률 전공은 하지만 기사를 다루다 보면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주로 나오는 단골 이 사유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였어요. 근데 이번에 그게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뭐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안 됐다는 얘기는 많지는 않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경우 많지만요. 그리고 실제로 뭐 구속영장 기각률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각된 건 예외적인 사유인데 근데 이게 이제 수사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곽상도 아들에 대한 재판이 이제 무죄가 나오면서 굉장히 들끓었거든요. 특검해야 된다 막 이랬고 예. 그러다 보니까 바지 이제 박영수 특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는데 예. 사실은 생각해 보면 곽상도 무죄 판결 때도 곽상도는 사실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뭐 도움을 줬다 했거든요. 그게 대가 관계였어요. 예. 근데 하나은행은 실제로 대장동에서 컨소시엄에 들어갔습니다. 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대가 관계 인정 안 된다 해서 무죄 받은 거였거든요. 오. 근데 박영수 특검은 우리은행이었어요. 우리은행은 사실 시도를 했지만 안된 컨소시엄 거군요. 안 됐죠. 아. 근데 이게 깨질 위기가 있으니까 그걸 막아주는 대가로 이제 200억 약속했다는 건데 그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들어간 한해은행조차도 그걸 입증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못 들어간 우리은행은 더더욱 어렵죠. 오. 그러면 이제 수사도 굉장히 늦어졌지만 예. 그러면 사실은 곽상도 사례를 본다 그러면 입증을 촘촘하게 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 금융기관 임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장 정도여도 직원으로 쳐줄 수 있어요. 임직원으로. 예. 근데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가 핵심인데 이 부분에 오.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지금 기각된 것도 보면 예. 직무 해당성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 직무 관련성에 의문이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에 1번은 나온 거 보면 예. 좀 제가 보기에 입증 소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지금 결국은 곽상도 사례나 지금 박영수 특검 사례나 이 어떤 대가 관계, 직무 관련성 물론 예. 이제 곽상도 같은 경우는 대가성 문제였습니다만 비슷하거든요. 직무와 관련된 대가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입증하느냐 문제인데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고위 검사 출신이라 좀 봐주는 게 아닌가?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을 그렇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다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이제 은행의 어쨌든 의장 직위에 있었는데 세상에 돈을 공짜로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도 없고. 그렇죠. 그럼 뭔가 이제 대가 관계가 있을 텐데 그걸 입증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곽상도 아들도 퇴직금 50억이나 줬는데 그냥 줬겠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퇴직금 50억이라 그래서 아니 이거는 무슨 뭐 엄청난 대기업에서 뭐 그렇죠. CEO가 퇴직을 해도 그렇게 못 받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입증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지금 이제 박영수 특검도 비슷하게 갈 수 있는 지금 실제로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예. 이번에 된 거는 뭐 3억, 5억에서 8억 정도예요. 예. 근데 이제 딸이 뭐 빌려줬다는 11억인가도 예. 있고 그다음에 뭐 아파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시는 그 친인척인가요? 뭐 분양 문제도 있고 더 큰 거는 이제 200억 약속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좀 실패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조금 이게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우택 변호사께 추가 질문 제가 짧게 드리면 네. 제가 한 30초 정도 그냥 바로 대답을 해주세요. 사실 앞서서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태거든요. 네. 증거인멸을 하겠다는 건 뭔가를 숨기려는 거라고 보이는데 근데 구속영장 발부나 그 여부에 영향을 안 미칩니까? 그런 거는? 중요하죠. 원래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뭐 없애버렸다든지 뭐 하드를 뭐 포맷했다든지 부분들이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래도 일단 범죄행위 소명은 돼야 됩니다. 소명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증거인멸 이렇게 들어가는데 물론 그게 뭐 병립적인 관계는 예,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도 아마 이제 그 변호인 측에서도 뭐 고령이고 그리고 또 증거인멸을 따지려면 좀
이게 바로 사건이어야 되는데 어. 검찰 입장에서도 이게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아. 그리고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증거인멸 예. 따지냐 이런 얘기를 당장 그러니까 변호인이 말은 안 하겠지만 판사 입장에서도 아니 이 수사를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하면 돼?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윤선 기자. 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좀 여러 명 있는데 공통점을 꼽자라면 법 쪽에 거물급 인사가 유독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50억 클럽 앞에는 벽이 쳐 있는 겁니까 지금? 사실상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죠. 실제 이제 앞서 현근택 변호사께서도 잘 설명을 했지만 이게 검찰의 지연된 수사가 낳은 사태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됐던 것은 작년 1월에 처음 박영수 특검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하고 예. 1년이나 지나서 지난 3월인가요?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서 이제 와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실제로 봐주기 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검사장 뭐 곽상도 수석 말할 것도 없고요. 박영수 특검에 이르기까지 사실 거물급 법률가들이죠. 다른 분들 지금 이름 많이 나왔잖아요. 그분들 그렇습니다.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과문한 탓인지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에 개시했다 아무리 찾아봐도 기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김만배 씨가 얘기했던 것 가운데 현직 검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골프 접대했다, 술 접대했다 이런 의혹들이 있었지만 관련해서 김영란법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하거나 조사했다는 얘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법조 기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우리 사회의 권력층, 최고 법조 엘리트에 대해서는 저렇게 철벽을 치고 방어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지 않을 수 없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헛헛한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윤선 기자가 말씀한 그런 게 일각 이제 시각이에요. 진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그러는 건지 뭐가 있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눈에 보기는 뭔가가 아직 개운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것만은 분명히 지금 보입니다. 지금요. 자, 그럼 다음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2017년 시절에 박영수 전 특검, 당시는 특검이었어요. 당시에 한 가지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출석을 결정한 배경이 있으신가요? 저 당시에는 국정농단 사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던진 걸로 보이는 물병 세례까지 있었던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아까 앞서 영상에서는요, 구치소 나오는데 막 고함을 치면서 뭐 뻔뻔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얼핏 보면 내용을 따지고 보면 상황은 비슷하지만 그 이유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좀 오늘 똑같은 모습이 겹쳐 있습니다. 유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이분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방금 나온 그 물병 투척은 예. 이분이 뭐 잘못해서 그런 건 그렇죠. 아니겠죠. 그 수사 예. 책임자니까 아마 그냥 예. 저런 그건 모양이 그렇게 있었던 것 봐야 같아요. 되고, 그러나 어제 오늘 새벽이죠. 구속영장 기각 관련한 상황에서 벌어진 거는 그야말로 박영수 전 특검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순간이었다고 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역사상 가장 성공한 특검, 그리고 대검 중수부장까지 지냈던 예. 뭐 재계의 저승사자 이런 별명까지 들을 정도로 성공한 검사였다고 보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어떤 거악을 척결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분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특검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가짜 수산업자한테 포르쉐 차량을 받아서 그냥 무상으로 썼다라든지 예. 또 지금 나와 있는 이 혐의들 뭐 200억 약정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결국 돈하고 연결돼 있지 않아요? 그 돈도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막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죠. 그럼 이분이 평소에 그럼 어떠한 그 인생관을 갖고 살았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그동안 해왔었던 좋은 일들은 위선에 불과한 게 아니냐. 제가 놀란 것은 물론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된 혐의도 있지만은 예. 가짜 수산업자 잘 모르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차를 받아서 그냥 무상으로 쓴다. 일반 사람은 누가 그렇게 해도 다 거절할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럼 나는 그래도 된다. 난 누려도 될 자격이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예. 상당히 전근대적인 인식이라고 볼 때
이분의 이 행동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불편한 단어 위선의 극치를 보여준 장면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수사 중입니다. 뭐 아직 뭐 기소가 되거나 재판이 시작된 게 없습니다. 지금 혐의에 대해서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를 끌고 갔던 그런 엘리트들 글쎄요.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러면은요. 물론 굉장히 억울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 어떤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